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발표됐던 정부의 저출산 정책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다만 꼭 저출산 이야기만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의 철학이 변화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발표를 보면서 지표나 혹은 목표 이런 걸 어떻게 설정하느냐라는 부가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요거까지 하면 오늘은 너무 길어지니까 내일이나 아니면은 이번 주 중에 다른 날을 잡아서 그 이야기는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뉴스는 이렇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곳이 7일에 발표를 했죠. 예.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안이라는 것하고요. 예.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요걸 확정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요 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기존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으므로 완전히 구조를 바꾸는 새로운 관점의 저출산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선언 같은 거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 관심을 끌었던 대목이 목표 출산율에 집착하지 않겠다. 대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바꿈으로써 저출산 속도를 늦추는 데 주력하겠다. 요 대목이었습니다. 좋네요. 예, 그러니까 목표 출산율, 숫자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 이야기를 이제 다음으로 한번 밀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이야기만 좀 해보죠. 예. 총평은 매우 적절한 방향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런 정책의 대전환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조금 더 진심 있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선 출산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출생으로 부르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저도 출생이라는 단어가 더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출산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으실 테니까 오늘은 출생 혼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출생이 출산보다 나으냐? 이 이야기는 출산하면 왠지 여성의 책임을 그렇습니다. 더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맥락인 거죠. 예. 네, 마치 아이를 낳는 산업같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여성의 책임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출생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출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우리가 점차 바꿔나가기로 하고요. 예. 오늘은 혼용을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왜 사람들이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매우 근본적으로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전으로 여겨지는 연구는 리차드 도킨스라는 학자가 1976년에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 생물학계의 바이블로 꼽히는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문제 제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세계 과학 지성사의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생물학에 관해서는 지식이 너무 일천해서 요 위대한 책의 위상을 풀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전해지는 오해를 풀자면 그 리차드 도킨스의 책 제목이 이기적 유전자여서 이 사람이 마치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을 칭송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도킨스는 매우 협동적인 사회를 지향했던 학자입니다. 제가 이 위대한 책을 잘 이해 못했겠지만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요 대목만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주제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도킨스 주장의 핵심은 생명체는 유전자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라는 건데요. 이 유전자의 본능에 따르면 놀랍게도 모든 동물은 가족 계획을 합니다. 가족 계획을 하는 게 인간만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건 유전자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전자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냐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도대체 얼마의 자식을 낳아야 가장 안전하게 내 개체수를 늘리고 보존할 수 있느냐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게 동물들이 무조건 새끼나 알을 많이 낳는 게 아닙니다. 동물의 유전자는 어떠냐면 기근이 들거나 먹을 것이 없어지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낳은 자식들을 잘 기르는 데 집중하는 게 내 가족의 개체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은 더 많이 낳는 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걸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킨스는 동물의 유전자는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자기 새끼의 수를
최대화하려고 힘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며칠 낳아야 어떻게 길러야 적절하냐를 판단한 뒤 가족 계획을 한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도킨스 책에 보면 사례로 찌르레기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부모가 새끼들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컷의 세력 범위가 굉장히 넓은 동물들이 있어요. 이러면 암컷이 새끼를 많이 안 낳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력 범위가 넓으면 커버해야 되는 지역이 너무 크거든요. 이럴 때 새끼를 많이 낳으면 새끼가 죽을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숫자로 유전자가 새끼 숫자를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도킨스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의 종족을 최대한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새끼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도 안 되고 지나치게 적어도 안 된다. 이렇게 적습니다. 예. 그 적절한 선을 유전자가 본능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저출산도 자연의 법칙에 의한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확하게 짚으신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유전자 본능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학을 떼는 대목이 아이를 낳아라를 강요하거나요. 홍보하는 겁니다. 이러면 해결될 문제로 보는 시각을 제가 너무 싫어해요. 이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특히 제가 미치겠는 거는 요즘 젊은 것들은 왜 결혼을 안 해? 왜 애를 안 낳으려고 해? 이렇게 훈계하는 겁니다. 꼰대짓 하는 거죠. 이거요. 백날 훈계해 보십시오. 출생률 높아지느냐? 천만에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식의 문제나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전자 본능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왜 지금 출생 혹은 출산율이 낮을까요? 이건 유전자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낳으면 내 새끼들이 죽을 것 같다는 본능이 유전자에 있는 거죠. 예, 동물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알이나 새끼 수를 조절하는데 인간의 유전자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고 비디오, 출생률 교육 테이프 100번을 틀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세력권이 너무 넓은 동물은 암컷이 자기 새끼 숫자를 본능적으로 줄인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 말은 그 세력권 안에서 안전하다는 보장만 생기면 유전자는 당연히 새끼 숫자를 늘려요. 그러니까 세력권이 좁아지면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건요, 지금 저출산 문제는 태어나면 우리 새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어. 이 확신만 심어주면 유전자가 본능적으로 더 많은 종족을 출생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전쟁 때도 애를 열심히 낳았는데 네. 왜 지금 그때보다도 더 출생률이 낮은가?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베이비붐 혹은 난카이 세대라고 불리는 갑자기 인구가 확 불었던 세대가 언제냐면 네. 전쟁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쟁이라는 후에. 엄청난 사건을 겪은 다음에 예. 갑자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안전도가 확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베이비붐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출생 정책 중에 제일 토 나올 뻔했던 정책이 이런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2016년 8월에 행정안전부가 대한민국 출산지도라는 걸 만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출산지도가 뭔가 싶었는데 예. 이 작업을 한 4개월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2016년 12월 29일에 촛불 집회 한참일 때죠. 행정안전부가 마침내 출산지도라는 걸 공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놓고요. 시군구를 클릭하면 출산에 관계된 여러 통계가 나와요. 합계 출산율 통계도 있고 출생아 수 통계도 있습니다. 이까지는 그렇다 치고요. 무슨 탭이 있냐면 가임기 여성 수 이런 탭이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각 지역별로 우리나라 가임기에 들어선 그 지역별 여성 숫자가 나옵니다. 20세에서 44세까지가 가임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순위를 매겨요. 지역별로요. 경기도 가임 여성 숫자가 232만 명으로 1위, 서울이 198만 명으로 2위, 부산이 59만 명으로 3위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지역에 가면 아이들을 낳을 능력이 있는 가임 여성이 뭐 198만 명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새끼들이 미치지 않고서야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 겁니까? 예. 여성이 아기를 낳는 도구냐고요. 그리고 이걸 지역별로 1위, 2위, 3위 순위를 매기는 게 맞아요? 미친놈들이잖아요. 이 미친 새끼들이 이걸 또 온 국민이 아주 편안하게 보시라고 스마트용 앱으로 만드는 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이 출생률을 높일까요? 당연히 못 높이죠. 개소리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출생률을 높이지 못하는 건 당연한데 이따위 짓거리를 정부가 하면 출생률이 더 낮아져요. 왜냐?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는 사회가 사람을, 특히 여성을 아기 낳는 공장 정도로 생각하네? 자궁 숫자로 파악을 하네?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예.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사람을 사람 대접을 안 하므로 새끼를 더 낳았다가는 생존이 불가능하겠구나. 더 줄여야겠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유전자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요. 조금 더 해보죠. 9월 5일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대신에 출산주도 성장을 하자 뭐 이런 헛소리를 하던데 이게 내용을 보면 아이를 많이 낳으면 혜택을 늘리고 복지를 늘리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주는 공포심입니다. 이 말은 출산을 많이 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자 이런 말이잖아요. 경제성장이 주요 목표고 출산은 그 목표를 위한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경제성장을 유발하는 자원입니까? 뭐 석유나 셰일가스예요? 더 많이 생산을 하게? 이 철학의 문제인 겁니다. 말을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자식을 낳으면 경제성장의 원료로 쓴데 이게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출생률이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머리의 판단이 아니고 유전자의 판단이라니까요.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할까 말까 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입으로 이야기를 꺼내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최근에 겪은 여러 일 중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단 하나의 사건을 꼽으라면 그게 뭐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세월호 사건을 꼽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건 이성적 생각으로 기억을 되새김질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 공포가 우리 유전자에 본능적으로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게 트라우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건을 기억하는 우리 유전자가 더 많은 자손을 낳아야 한다고 판단할까요? 낳으면 안 된다고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과 우리가 출생률 문제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게 우리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한 우리 유전자는 당연히 낳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머리는 그 생각을 못해도요. 왜냐? 우리 눈앞에서 그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걸 봤거든요. 절규 소리를 나중에 우리 귀로 들었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바빠서 그 일을 잠깐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전자는 그걸 못 잊습니다. 예. 세력권이 조금만 넓어져도 자식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게 동물의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 수백 명 아이들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봤는데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이라는 새끼는 7시간 동안 뭘 하고 자빠졌는지 곱빼기도 안 보입니다. 이 사회의 보수층들은 세월호를 잊자 뭐 교통사고다 이 지랄을 하고 있고요. 이걸 다 몸으로 느낀 인간의 유전자가 자손을 번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는 겁니다. 제가 장담 하나 해볼까요? 세월호 유족분들 앞에서 피자 처먹고 치킨 처먹은 젊은 새끼들 있잖아요. 예. 그 인간 말종 새끼들이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새끼들 욕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닙니다. 그 새끼들이 나중에 30대가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되면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을까요? 적게 낳을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매우 출생률이 낮을 겁니다. 그 새끼들이 말과 행동으로는 세월호 유족들을 능욕을 하고 비웃고 그래도요. 유전자는 본능적으로 자식 낳는 일을 피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낳으면 위험하다는 걸
유전자가 각인을 했거든요. 이건 머리와 이성의 문제 혹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유전자는 본능적으로 내 자손을 낳으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출생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등하고 따뜻하면 유전자는 자연히 최적의 개체수를 찾아 나갑니다. 저출생 문제를 다룰 때도 그 출발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을 따뜻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자 이런 다짐부터 저는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부디 이번에 정부 정책의 대변안을 저는 굉장히 반기는데 이게 정부의 정책이 말로만 바뀌는 정책이 아니고요. 이 사회 전체가 심장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을 좀 더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좀 하다가 흥분이 돼서 톤이 높아졌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 브리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출산율이 높았을 때 베이비 붐 세대 때는 우리 아이를 낳아도 되겠다. 이런 유전자의 신호가 있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같은데요. 네. 예.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도 베이비 붐 세대 아닙니까? 네, 저는 완벽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는 71년생이죠. 대단하죠. 71년생인데 그렇게 명문대를 들어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아니, 그때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확장일로였으니까요. 아무래도 과거의 조선시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고요. 박정희 시대가 굉장히 나쁜 기억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미국의 용인하에 전혀 박정희 덕분은 아니지만 한국의 경제가 확장이 되면서 아마 저희 유전자들이 본능적으로 개체수를 늘려도 괜찮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희한한 건,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좀 너무 사적이어서 그런데, 제가 언젠가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크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꼭 너희들이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 얘들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출산율, 출생률과 연관지어서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는지를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물론 이제 아이들 나이가 그쯤 돼서 그랬을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세월호 사태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웬만하면 혼자 사는 것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저는 유전자의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출생률 이것을 높이려면은 우리 유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아이를 낳아도 되겠다. 그리고 나의 후손에게 추천할 만한 그런 세상이다. 라는 그런 신호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 국가와 공공이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의 속살 이제 10위권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왔습니다. 민중의 소리가 낸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아직도 구매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슬픈 현실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은 출생률을 높여도 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경제의 속살 1, 2권 모두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배 기자가 쓴 책이고 인터넷 서점에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자,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많은 판매 또 바라면서 이완배 기자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